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자, 저는 윌비스에서요, 여러분들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가 안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앞 밑에 다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뭐를 할 거냐면 2022년 시험을 봤을 때 우리가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어떤 총평 영상은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한번 보셨을 거고요. 그 내용을 조금 압축을 해서요. 2022년 시험을 좀 압축을 해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됐었고, 그럼 과연 우리가 2023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2023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이슈 사항이라던가 이거를 제가 학개론과 법규를 어차피 제가 강의를 같이 하니까요. 앞부분에서는 학개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법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 시험에 대한 총평 요약 플러스 2023년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학개론부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향이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요. 최근 경향 어려워졌습니다. 네.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어려워졌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그러면 왜 올라갔냐? 그러면 학개론 난이도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 일단 중요한 건 과목이 개편이 됐습니다. 이번에 2023년 시험부터 과목 개편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학과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죠, 그죠? 일단 이게 이제 중요 과목이 된 겁니다. 중요 과목이 된 거예요. 선택 과목에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던 건 조금 됐었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학과 법은 다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법이 들어가 있고요. 만일 9급 분야를 보시는 분들은 응급처치학개론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영어와 한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와 한국사는 다 뭘로 대체가 됐습니까? 검정시험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경찰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경찰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다 시험을 보다가 이게 이제 다 뭘로 바뀌었어요? 검정시험으로 다 대체가 됐고요. 그죠? 그리고 과목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소방이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컨대 학개론과 법규 그리고 행정법이 지금 현재는 20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멀지 않아서 시험 문제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목당 25문제 또는 이제 많게는 40문제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2023년은 그런 얘기가 없고요. 그냥 20문제씩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장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시험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항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공부해야 될 양도 늘어날 거예요. 세부적으로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20문제일 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공부를 또 하셔서 합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됐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도 시험보다 2022년 시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이도가 확 하고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개론 시험이 2018년을 기점으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년도에 시험을 2번을 봤어요. 그때 전반기 때 시험이 있었고 하반기 때 시험이 있었는데 전반기 때 시험까지는 비공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부터 뭘로 바뀌었어요? 다 공개 시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은 안 계실 거예요. 17년도, 16년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때 공부했던 친구들의 다 얘기했던 공통점이 뭐냐면 학개론과 법규는 10초에 하나씩 풀어야 된다. 또는 1분이 넘으면 안 된다. 왜? 영어나 한국사나 국어 이런 과목들의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1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10초 풀 수 있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아요. 이제 학개론이나 어디서? 법에서. 그죠? 근데 지금 학개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10초 만에 한 문제를 푼다? 못 풀어요. 요즘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보세요.
2018년 이전 문제와 2018년 이후 문제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난이도가 오르다가 2021년 시험 있죠. 요때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한 상 또는 뭐 중상 요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다가 여기서 더 올라갔죠. 2022년 시험이. 근데 제가 하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 난이도가 학생들이 야,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문제가 나왔어요. 20문제가 원래 나오니까요. 20문제가 나왔는데 한 15문제 정도는요. 똑같았어요. 관연도에서 나왔던 문제라던가 여기 이 정도만 학습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 5문제 정도가 문제였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한 2문제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야 이번에 소방학개론이 정말 어려웠구나. 정말 어려웠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만일 정말 내가 처음 보는 이론이 나왔다. 야, 이거는 내가 소방학개론 책에서도 본 적이 없고, 무슨 반응식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일반 화학을 정말 깊이 알아야 되는, 또는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1분 안에 풀 수 있을 거냐? 아니다. 이 문제 5분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런 문제는 저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하나 가지고 5분, 10분을 버려버리면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문제 10문제 이상이 나가버려요. 거기서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머지 먼저 해결을 하고 마지막에 그 문제를 풀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또 성격상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수험생 분들 중에.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또 연습을 또 시켜드릴게요. 하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난이도가 올라간 건 맞아요. 난이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시간 분배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막혔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 말은. 시험장 가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2023년 시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022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2022년 시험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요런 문제죠. 요런 문제. 요게 이제 공채 시험 문제거든요. 또는 요 문제. 야, 이 문제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오케이. 좀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책에 다 있어요. 항상 이제 배우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같은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라는 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3번하고 4번 중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와, 이게 과연 디귿번은 맞고 그죠? 리을번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살짝 넘기라는 걸 잘 모르겠으면, 확실한 답을 모르겠으면 이 이론 자체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약간 기술사 이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비례하지 않고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제 답인데 그거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 깊은 이론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학개론을 저도 강의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 학개론 이론을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강의를 해줘야만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강사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기술사 이론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걸 다 해야 되냐.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조금 더 이제 챙겨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12번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공학용 계산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5분 안에 못 풀어요. 아셨죠? 정말 내가 빠르게 푼다? 그러면 5분 컷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 번도 못 풀어보고 과연 이 공식을 이용한 시험 문제가 나오겠느냐라고 그죠? 예상을 했던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강사분들 중에. 저도 예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오게 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지만 나왔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조금. 시간을 분배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주신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저는 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난 항상 이런 게 혹시라도 나오면 일단 넘겨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 내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다. 우린 기본적인 걸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 문항이었어요. 두 개가. 좀 어려운 문항이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나머지에도 이제 어려운 게 있었지만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뭐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두 문제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외에도 어려운 문제가 아까 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5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만 어려웠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선생님 9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 문제만 그냥 대표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학계로는 요 두 문제가 조금 그때 이슈가 됐었고, 자, 그럼 2023년에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럼 제가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냥 표로 그냥 작성을 해왔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제 책에 있는 그냥 목차를 가지고 이 목차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를 그냥 제가 단순하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냐 또는 2022년이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파트별로 문항수를 한번 보세요. 그럼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어딘지 딱 보이죠? 딱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연소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 두 파트 있죠?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강의할 때도. 두 개요. 연소와 화제 파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통 몇 프로가 나옵니까? 보통 40%의 출제 비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암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암기하는 것보단 이해와 선이해와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쉽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연소가 뭐냐? 그거 빛과 열, 산화, 끝!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연소와 화제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시작은 이 두 개에서 시작을 합니다. 소방학개론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고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또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2023년 시험에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4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나 위험물 여기는 단순 암기예요. 근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던 게 여기 두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화제가 두 문제가 덜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한 문제씩 이제 어떻게 보면 뿌려진 거죠, 그죠? 두 문제가 이제 뿌려진 거고, 제가 또 이제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려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파트가 연소와 화제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소방 공무원 내가 만일 직접적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이론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실무에 중요한 이론은 저는 여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파트가 비중이 좀 더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뭐를 합니까? 당연히 이제 안에서 이제 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그 내근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어떤 화재로 인해서 이런 것들, 화재 진압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건물 내에 불을 끈다던가 결국 우리 소방관의 목적은 이거죠. 소화 아닙니까? 당연히 구조와 구급도 있지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예로 많이 드니까 소화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비중이 지금 6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6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제 4문제가 지금 작년에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두 파트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30에서 한 40% 정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소 화재와 소화와 소방시설, 맞아요?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보통 12에서 13문제 정도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만 잘 잡아둬도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60점에서 한 70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파트들 있죠. 여기. 요런 데는 솔직히 얘기하면 단순한 암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부분만 잘 암기를 하셔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나와요. 근데 항상 그 올해 시험이 뭐 어려웠다, 작년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가 어렵게 나오냐면 무조건 여기예요. 어렵게 나오면. 아셨습니까? 소화와 소방시설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렵지가 않은 게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돼요? 암기만 하시면 되는 파트라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는 2023년에도 연소, 화재, 소화, 소방시설 이 4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를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소방학개론 준비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 8파트, 그죠?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거냐라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시험은 어차피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을 누가 더 많이 회독을 했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제 암기를 하고 또는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회독이 항상 중요하다. 근데 이론만 회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만 회독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도 우린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론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회독을 하는데 이 다회독이라는 게 저는 이제 최소한 5회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5회독 똑같은 내용을 5회독 해라?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앉아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1회독 하는 것도 힘든데 야, 그 똑같은 걸 5번 읽어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 다회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부터 문제풀이까지. 여러분들 연소와 화재 비중은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줄진 않아요. 절대 줄진 않습니다. 많게는 저는 10문제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경향으로는 뭐 7문제, 8문제 또는 많게는 9문제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거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연소와 화재는 약간 요게 필요하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소화와 소방시설로는 저는 비중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파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실무 가서 쓸 수 있는 게 여기라니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불을 끄고요. 또는 건물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화재안전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화재안전조사를 했을 때 소방시설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내가 화재안전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저게 스프링클러인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화재안전조사를 하면 그 건물 관계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스프링클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점검을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도 저는 좀 많이 출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근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여러분들이 소화와 소방시설론에 대한 비중은 조금 더 이제 크게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파트는 어떻다? 이제 어차피 암기 파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학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제가 이제 윌비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윌비스는 제가 이제 계획한 커리큘럼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계획했던 거, 자, 일단 6월에는 기초이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초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소방학개론과 약간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연소가 뭐냐, 화재가 뭐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당연히 연소의 종류, 연소가 됐을 때 또 어떤 이제 3요소, 4요소 이런 것까지 다 알면 좋은데 그런 건 나중에 보시는 거고 요 기초이론 시간에는 그냥 우리 친해져 보자고요. 친해져 보자. 그래서 뭐를 이용하냐면 보통 저는 사진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현장 가면서 제가 찍은 또는 이제 영상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보이로버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름이 끓어 넘치는 현상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기초이론 시간에는 친해지고 사진, 영상을 이용해서 가장 쉬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용어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번에 요거를 하나 개설을 한 거예요. 기초이론 과정이라는 걸. 그래서 한 15강 정도 해가지고 길지도 않아요. 플레이 타임이 길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학개론에 대해서 친해질 수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7월에 들어가면 7, 8월 중에 이제 제가 뭐를 찍을 거냐면 기본이론이라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이 이제 소소한 소방학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소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 소소한이라는 게 뭐냐면 작을 소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딱 알면 합격할 수 있는 내용 있죠. 그것만 그냥 컴팩트하게 제가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소소한 소방학개론 이렇게 이제 제가 소소한 시리즈로 책을 이제 출간을 했거든요. 그럼 기본 이론 시간에는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가장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1회독을 하자라는 거죠. 1회독. 1회독 하는 겁니다. 그냥 전체 내용을. 아까 나왔던 파트 있죠? 그 파트를 전체적으로 1회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회독을 딱 해요. 자, 그리고 나서 1회독을 한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있죠. 이게 피드백 아닙니까? 피드백이라고 하기보다 혹시 1회독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까먹을 때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테스트를 나눠드리고 또는 그 주에 한 여러분들 수업에 대한 뭐 복습 특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에 대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주에 대한 걸 복습을 하는 거고 전체 내용을 다 보진 못하지만 핵심 내용만 제가 딱딱 집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녹화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여건이 된다면 라이브로도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추후에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1회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 시험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은행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 살짝 변형이 되는 것뿐이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 있죠. 그런 문제들이 관연도에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 문제 뭐야?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난이도가 되는 거고 보통은 중에서 하가 많아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복 기출 이론 학습. 그래서 책에 가보면 제가 이 이론은 몇 년도에 출제된 거다. 이거를 제가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이론 학습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출 문제는 어떻게 하자? 무조건 맞추고 가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풀이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계속 기출 문제를 돌리면서.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제가 기출 변형이나 이런 모의고사나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다음 7, 8월이 끝나요. 어떻게 보면 7, 8월 과정이 딱 끝나죠. 끝나면 9월, 10월에는 제가 뭐를 진행하냐면 이때는 기출 이론만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심화반에서는 기출 이론 간단하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걸 들어가죠. 심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회독을 해요. 똑같은 내용을 또 2회독을 하는데 방대한 양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 회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이론에서 안 했던, 즉 이 기본 이론에서 안 했던 심화학습이라는 걸 제가 프린트를 통해서 심화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거를 한 번 더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제가 시켜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90점 정도 맞을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심화이론에서 나머지 한 5점에서 10점 정도 혹시 모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또 채워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2회독이죠.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제가 회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하냐면 요걸 할 거예요. OX. 그래서 OX를 같이 섞어서 OX 문제, 뭐 파트별로 100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전체 파트에 대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 계속 이거는 진행을 할 겁니다.
주간 테스트와 복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간 테스트와 복습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시생분들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여기서 들어라, 여기서부터 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시생분들은 저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한 번 더 여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쪽을 들으시면 되고, 저는 90점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90%, 요 90점을 만들 수 있는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쪽 강의를 들으시고, 좀 보충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했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들으셔도 되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이론 과정이에요. 이론 과정에 세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가 이제 이론을 다 쌓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소 2회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회독 과정으로 갑니다. 그 3회독 과정이 뭐냐면 문제풀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을 다 쌓아놨어요. 지금 최소 2회독. 어떻게 보면 OX까지 하면 저는 3회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회독을 늘렸습니다. 지금 2회독이든 3회독이든 늘렸어요. 자, 이제 문제풀이로 갑니다. 그럼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학습을 하면서 그 기출에 나왔던 이론이 뭐라고요? 핵심 이론이거든요. 결국 그 나왔던 게 계속 돌려 나오는 게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핵심 이론이거든요. 그 핵심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아, 이게 기출에 많이 나왔었구나. 아, 이런 게 기출에 나왔었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뭐를 한다? 이제 회독수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OX까지 하면 4회독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 3회독에서 4회독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출 문제만 해서 저는 이 3회독,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출 문제를 최소한 3번은 풀어봐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기출 문제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시야가 늘어요. 아, 이거 기출에서 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또는 이거 새로운 문제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만 회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출 문제 회독은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왜? 그냥 계속 똑같은 문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니까 문제 답, 아, 이게 답이었지. 아, 이게 틀린 선지였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는 어차피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도 한 번씩은 꼭 어때야 돼요?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틀리네? 문제 답? 문제하고 답만 보는 게 아니고 옳은 답 있죠. 그리고 또는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걸 찾았을 때 틀린 선지 있죠. 바깥 나머지 그것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을 좀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는 이제 주관식을 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는 사지선다 객관식 아닌가요? 객관식은 아까 계속 했잖아요. 테스트. 그리고 이거 사지선다 문제 아닙니까 다? 문제풀이 자체가 우리 기출문제라 그랬잖아요. 다 사지선다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객관식을 저는 더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문제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주관식이라는 게 뭐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내요. 그럼 뭐를 낼까요? 가로치기. 핵심 단어에 대한 가로치기 문제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어떻게 할 수 있게 학습을 할 수 있게 제가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이제 2023년 1월. 선생님 너무 그죠? 근데 이게 금방 와요, 또 1월이. 2023년 내년입니다. 내년 1월에는 뭐를 할 거냐면 짧게 갈 겁니다. 10회차 정도. 기출을 제가 변형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문제가 아닌 요 기출 문제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약간 변형. 어딘선가 봤던 것 같은데 좀 틀려.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을 제가 10회차 정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연습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 모의고사에서는 다시 한번 기출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화 문제, 그러니까 이 심화 문제를 제가 이제 한 회차를 다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회차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상 문제를 꼭 넣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전에 맞는 모의고사를 풀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테스트 주관식으로 제가 또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이 테스트나 또는 앞에 있는 이제 복습 있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과의 약간 소통,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월에서 3월까지는 뭐를 할 거냐면 파이널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일단 20회차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회차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셨죠? 일단 요 정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줄이진 않을 거고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이때는 정말 이제 실전 테스트죠. 실전 테스트. 그래서 실전 감각을 향상을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제가 항상 진행을 하는 게 요거. 마무리 특강. 1년을 마무리하는 거죠. 요런 게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마무리를 다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특강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했던 게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거. 계산 문제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프린트 드리고 계산 문제만 쭉 풀어보는 거죠. 뭐 30문제면 30문제, 20문제면 20문제. 그것만 보고 가면 뭐 계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제가 어떻게 보면 껴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지나 이런 거는 제가 다 홈페이지에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2023년 몇 월? 4월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맞춰서 우리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커리큘럼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이론부터 해서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커리큘럼.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0%다,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100%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100%를 해야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50%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절대 선생님 저는 이 커리만 듣고 합격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이론 듣고요. 문제풀이 듣고요. 마지막에 모의고사 여기서 뭐 다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합격하고 싶어요. 합격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학생이 하는 거예요. 저는 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뭐가 쉽게, 공부가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게, 공부만 하게. 자료나 이런 것들 제가 챙겨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소통을 이제 강조하는 게 요즘 학생들이 이제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강이면 좋은데 직강이 아니고 온라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통을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 복습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원하고 얘기를 해서 좀 라이브나 이런 걸로 같이 이제 채팅하면서 채팅이라기보다 이제 질문도 그때 하고 약간 이제 일주 동안 공부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이 컬이 따라서 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방학개론에 대한 거고요. 자, 법규는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에요. 컬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법규도 최근 시험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론과 마찬가지로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과목 개편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요. 소방, 관계 법규도요. 그게 딱 보였던 게 2021년도 시험이었죠. 근데 21년도 법규 시험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보통 법규를요. 근데 법규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못 맞습니다. 법규. 왜 내가 못 맞는다라고 확신하냐면 법규 내용이 A4 용지로 딱 뽑았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거를 다 암기를 한다? 솔직히 얘기하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수생이 되는 겁니다. 법규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 줄이는 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줄이는 거 안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줄이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한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에 일을 다 예상을 해서 이거 나옵니다라고 예상을 딱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상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약간은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게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법규는 한 90점 정도? 보통 그 점수대가 80점에서 90점 사이 보통 그 정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1년도 시험이 특이했던 게 뭐냐면 80점 만들면 진짜 잘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 뭐 60, 70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해 학개론도 그랬어요. 올해 학개론도. 제가 아까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던 게. 21년도 시험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22년에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22년은 정말 평이하게 나왔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제가 찍어드렸던 문제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법규에서.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평이했어요. 정말 평이했습니다. 정말 평이했습니다. 학개론에 비해. 자, 근데 법이 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문제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법은 계속 뭐가 됩니까? 개정이 됩니다.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법제처라는 곳에 들어가서 오늘은 바뀐 법이 없나? 이거를 학생들이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해줘야 될까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강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개정사항 체크하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특강이나 이런 걸로 알려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행인 건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나중에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 법에서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이거죠. 가장 큰 이슈입니다. 원래 저희가 시험 범위 중에 이런 법이 있거든요. 길기도 길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길죠. 일단 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분법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분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재시생분들은 요 입법 있죠. 우리가 보통 소방시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는 학습을 조금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 요번에 좀 바뀐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4개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요게 4개가 우리 시험 범위거든요.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2개로 분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게 보통 이렇게 20문제니까 5문제씩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5.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때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요 공사업법과 위험물법이 21년도에 정말 어렵게 나와서 그때 시험이 그래서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평이하게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법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론부터 문제풀이까지 학개론하고 동일한 겁니다. 다 외독해라. 법규는 이게 훨씬 중요하죠. 법규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와 암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학개론보다 이해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법전을 보잖아요. 법을 내가 딱 보면 다 텍스트예요. 그림 하나 없어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암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도 필요한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암기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분법이 됐습니다. 2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재시생은 뭐가 필요하다?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용어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용어가 진짜 많이 바뀌었고, 이런 용어가 진짜 많이 바뀐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 기초 특강을 제가 법규도 찍었어요.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용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방법. 일단 이해가 필요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해보단 암기입니다. 암기. 법은. 판례 없어요. 우리 소방법은 판례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조항 자체가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를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학개론도 마찬가지지만 법규도 최소 5회독이 필요하고 1000페이지짜리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벽돌도 아니고 무거워요, 여러분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브노트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지금 서브노트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셨죠?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제가 판서를 해드리면 그거를 이제 서브노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사면 안 됩니까? 사도 돼요? 사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그 강사분이 정리한 것과 본인이 직접 정리하는 거, 당연히 여기서 1회독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리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럼 그 정리할 시간에 몇 번 더 보겠습니다.
그거보다 저는 그냥 직접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셨죠?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해서 여기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라라고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학개론과 마찬가지 커리큘럼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기초 이론. 자, 이때 이제 법규와 친해지기. 사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설명, 핵심 조항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는데, 초시생분들이나 재시생분들이 요번에 꼭 요 기초 이론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재시생분들로. 왜냐하면 입법에 바뀐 게 너무 많아서, 소방시설법이라는 파트에 바뀐 게 너무 많아서 한 번씩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듣고 7, 8월로 갔을 때 기본 이론으로 옵니다. 자, 기본 이론 마찬가지. 1회독 과정이겠죠. 똑같아요. 학개론과 동일하게 테스트와 복습 들어갑니다. 그리고 1회독 때는 뭐를 본다? 우리는 항상 예를 봐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이론을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요. 다음 과정. 심화와 OX 똑같죠, 그죠? 심화와 OX, 심화와 OX. 자, 2회독으로 갑니다. 기출 이론 외에 심화 학습을 합니다. 요때 배웠던 거 한 번 더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회독 때 이런 거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 나와요?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2회독 때 한번 터치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정도?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OX로 회독수를 증가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1회독, 2회독, 3회독 법규를 마찬가지 주간 테스트와 똑같이 복습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혼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하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론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또 어디로 가요? 문제풀이로 가겠죠. 해서 11월에서 12월은 문제풀이. 기출 문제가 어차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풉니다. 이때는 결국 기출이 뭐다? 핵심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회독수를 증가시켜요. 4회독으로. 맞습니까? 4회독으로 증가를 시킨 다음에 기출은 최소 몇 회독? 3회독.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학개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출 문제만 몇 회독? 3회독이 필요하다. 법규는 기출 문제 회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규는. 왜냐하면 법규는 새로운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다 기출에서 돌려 나와요. 근데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을 좀 더 많이 하실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기출이다. 기본은 기출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주간 테스트 가로치기 문제로 똑같이 이제 회독수 증가시켜 드리고요. 기출 변형 모의고사 1월 파이널 모고까지 학개론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해서 기출 변형 모의고사라던가 실전 테스트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해서 마무리 특강까지 가면 전체적으로 법규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죠. 시험 보기 전까지 제가 50%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럼 50%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합격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학개론하고 이제 법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율비스에서 제가 강의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광불급.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게임에 미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디가 대부분 다 이거였어요. 게임에 미치자. 서버에서 탑 상위 랭커가 돼보자. 그때 진짜 미쳐서 했거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상위 랭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누적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절대 이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공무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은 미쳐서 달려야 돼요. 아셨죠? 근데 혼자 달리면 안 되거든. 그거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를 미쳐서 하냐면 강의 준비라던가 또는 강의 계획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게, 합격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제 미치도록 공부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하라는 거 공부만 하시면 일정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합격점이 나올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한번 같이 달려봅시다.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OT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